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옆에 이 두 개의 꽃바구니가 있습니다. 무슨 꽃이냐면은 이 카네이션입니다. 향기도 좋고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꽃바구니는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태석 리더십 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이 보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꽃바구니에 이렇게 편지가 있습니다. 잠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과 이태석 리더십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부님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 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주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토론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전혀 생각지 못한 선물이죠. 정말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재단 관계자, 이태석 리더십 스쿨 관계자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태석 리더십 스쿨에서는 그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강사로 초대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동안 이분들이 소중한 경험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을 모셔서 학생들이 어떤 인생의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은 사람의 인격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그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이 예의 바른 언어는 특히 리더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막말입니다. 이 막말의 그 사전적 의미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정치인들이 상대를 비난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막말입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언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인들의 입이 거칠어지는 것은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상대에 대한 증오를 갖도록 하려는 어떤 얄팍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막말이, 특히 이 리더들의 막말이 이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한데요. 오늘 구수한 PD 공감 36.5에서는 지난주 이태석 리더십 스쿨 첫 번째 수업으로 진행된 리더의 스피치 수업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 진심을 담은 표정이 여러분께 느껴지셨다면 저는 오늘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에 시간 못 맞추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명강의는요, 정확하게 시작해서 정확하게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명강의는 뭔지 아세요? 휴강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강의를 하면 Q&A가 맨 마지막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Q&A를 대처음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께서 이태석 신부님의 그 정신을 배우고자 여기에 오셨지만 그 정신을 전달하는데 말로 전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이고 스피킹이고 스피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피치에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했다. 어떤 것들을 느꼈죠? 시선 처리. 시선 처리, 순발력. 순발력, 말이 너무 빨라. 말이 너무 빨랐어요. 또 제스처. 제스처를 적당하게 할 수 없었어요. 말의 끝맺음을 잘못했다. 말의 끝맺음을 잘 못했어요. 자,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국어 영역이죠. 어떤 영역이 제일 어려워요? 말하기. 말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쓰기가 어려워요. 읽기도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맞습니다.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말하기를 제가 제일 밑으로 놓은 것은 말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학생도 있었는데 듣기, 읽기, 쓰기가 되어야 말하기가 됩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나 말을 잘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말을 잘했는데 왜 앞에 나가니까 안 되지? 이 과정이 잘 안 된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목소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38%. 그러면 예쁜 목소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 어떤 목소리? 목소리는요, 예쁜 목소리가 없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제일 좋은 목소리예요. 자기 목소리를 찾아서 전달하시면 돼요. 보통 앞에 나오시면 뭔가 이렇게 근엄해야 될 것 같아서 또는 어디 나가면 뭐 귀엽게 보여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친근하게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목소리를 가장합니다. 그 목소리가 가장 안 예쁜 목소리예요. 가장 예쁜 목소리는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자신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 왜냐하면 내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 하면요,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자기 목소리를 차츰차츰 돌아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신뢰감이 안 들죠. 그리고 내가 내 의견을 정말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전하고 싶을 때는 정말 자기의 목소리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 다음에 여러분 다 말씀하셨어요. 태도와 표정이 몇 %예요? 55%가 태도와 표정은 뭐죠? 보이는 거예요. 목소리는 들리는 거죠. 보이는 게 5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잘생겨야 되나? 그래서 예뻐야 되나? 예쁘고 잘생긴다는 포인트가 아니고요. 정말 자기 표정, 진솔한 표정, 진심을 담은 표정, 자연스러운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상대방을 대할 때 배려 있는 태도, 배려하는 표정. 표정은 정말 여러 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고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잘 사귀어보려고 하는지, 뭐 100%는 아니지만 대충 짐작을 하죠. 그게 여러분의 표정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여러분께 굉장히 부러움과 감동과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을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느껴지세요? 네. 그런 표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나 지금 토요일에 늦게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정말 내 평온한 나의 토요일의 루틴인데 이게 깨졌어. 이 표정으로 제가 한다면 여러분에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무슨 훌륭한 말이나 특별한 말 안 했거든요. 그냥 제 진심을 담아서 제가 해오던 일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께 얘기를 하는데 제 진심을 담은 표정이 여러분께 느껴지셨다면 저는 오늘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가 내용이에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건 아니죠. 이 7%의 의미는 또 다릅니다. 이 7%는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온 여러분의 속에 담긴 것들이에요. 이 담긴 것들을 이 나머지 93%에 잘 담아야만이 여러분이 담은 것들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디 앞에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이 많아요. 스피치를 여러 번 하시다 보면요, 본인의 말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경우는 발음과 발성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발음과 발성이 여러분들이 듣기에 편하게 했을 때 잘 들리거든요. 그런데 뭐 발성이 좀 안 좋다든가 발음이 문제진다면 들으려고 굉장히 피곤해져요. 청소년들의 언어 생활이 너무 거칠어요. 막말이 많아요. 그게 옛날에는 욕을 숨어서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잘 안 들리고. 근데 요즘은 그냥 욕을 대놓고 하더라고요. 물론 친구들끼리 하는 건데 심지어는 그게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속어, 기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때부터 그 입에 그런 그 막말이 붙는다면 어른이 돼서도 자기도 모르게 정말 그 극도의 순간에는 자기 말 습관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나운서들은 평생을 이렇게 언어를 단련하잖아요. 어디 가도 무슨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요. 제가 대답을 안 하면 선생님이신가 봐요. 그래요. 택시를 타면 선생님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 택시를 타면 여의도로 가주세요. 아나운서예요? 들으면 달라요. 제가 평생 쌓아온 거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나운서처럼 말할 필요 없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막말 습관은 지금부터 고치셔야 돼요. 강의를 할 때 꼭 가지고 나오는 꽃그림입니다. 이건 제가 집에서 제가 굉장히 예쁜 꽃다발을 받았을 때 꽃이 너무 예뻐서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강의할 때 반드시 어떤 강의를 넣습니다. 우리 아나운서 들어가서 아나운서실에서 첫 강수를 받을 때, 첫 연수를 받을 때 아나운서 교재 첫 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신청자에게 꽃다발을 안기는 마음으로 말을 해라. 상대방에게 꽃다발을 안기는 마음으로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꽃다발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는 이제 그거는 꽃을 주기 전부터고요. 꽃을 고를 때 대답 잘해줘서 고마워요. 꽃을 고를 때 어떤 꽃을 할까? 어떤 것을 좋아할까? 어떤 꽃들을 묶을까? 어떻게 포장할까? 엮을까? 이런 걸 물론 꽃집 아가씨가 해주지만 제가 구상을 하고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어떤 단어로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엮어서 전달을 할까? 꽃을 주는 마음은 정말 무릎 꿇고 전달하고 두 손으로 전달하고 허리숙여 전달하고 온 얼굴에 존경, 사랑 모든 마음을 담아서 꽃을 전달하거든요. 상대방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무대가 마음에 안 들까 봐 이런 무대도 준비했는데 그 무대에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30초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엄마이들. 시간 내주세요. 왜 떨리는구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온 박주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 6시 40분 기차를 예매하고 탔어야 했는데 이제 제가 친구랑 같이 왔고 이제 최소 그 기차역까지 거리가 40분이 걸려가지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5시 50분에 일어나서 씻고 보니까 6시 친구한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 친구 아파트를 타고 오는데 친구가 잠에서 안 깨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저희 엄마를 깨워가지고 엄마 나 이거 늦을 것 같은데 엄마 내려줘 하자마자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정말 너무 몇 시 말을 받았는데 말을 안 하냐 이러고 그래서 친구한테 쌍욕을 한 바가지 하고 친구 집 앞으로 가서 친구의 아버님 차를 타고 대전으로 가가지고 장장 2시간을 걸쳐서 아침밥을 먹고 힘들게 갔습니다. 몇 초예요?
1분 3초 걸렸어요. 시간인데요. 네, 저희는 뉴스할 때 초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특히 라디오 뉴스는 띠띠띠띠 요즘까지 끝내야 돼요. 그런데 못 끝내잖아요. 뉴스 띠띠띠띠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간의 감각이 몸에 익어 있어서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그냥 갑자기 말을 해본 걸 시간을 재보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생각으로 하면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구나. 예. 내가 무대에 있으면 어떨까? 이런 훈련, 이런 상상, 경험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리더로서 스피치를 하는 마음 자세를 제가 가지는 거가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서론 다 끝났고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내용 7%. 이 내용 7%는 어때야 할까요? 93%가 꾸며줘야 할 내용 7%는 진짜 알맹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아직도 이 두 분의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로는 이분들보다 더 훌륭한 스피치는 저는 아직 훌륭한 스피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분들을 넘는 분이 아직은 이 두 분의 스피치가 어떻게 내용을 꾸미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짧게 15분이 짧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1시간, 2시간 연설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15분에 할 이야기 다 담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리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한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15분 만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내 기억에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순서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정리를 잘하게 만들어줬죠. 두 비교가 다 사람들이 정리를 잘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용을. 그리고 적절한 예시. 이해하기 좋게 실제로 있는 그 사례, 자기의 경험을 예시로 들었죠. 그리고 이제 오바마는 아무래도 선거를 하다 보니까 간결한 구호, 짧고 간결한 구호를 많이 사용했고, 오바마는 뭐 유명하죠. 통역사들은 정말 귀로만 듣고 통역해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듣고만 사는 사람들. 이분들이 제일 좋은 목소리를 이렇게 했어요. 생동감 있고 단조롭지 않고 정확한 발음에 자연스러우면서도 설득력 있는 음성. 가장 좋은 목소리래요. 너무 어렵죠? 좋은 말은 다 들었어요. 제 목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 목소리에 소독감을 좀 집어넣고 좀 단조롭지 않게, 단조롭다는 건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 같은 높이, 같은 색이 그냥 평탄하게 끝까지 가는 거. 그게 단조로운 거죠. 정확한 발음, 자연스러우면서 설득력. 이렇게 되면 설득력이 생겨요. 예. 고등학생 이제 대강당에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 있고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리더십 스쿨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특별하게 모인 이 친구들 앞에서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구수한 사람 앞에서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긴장되고 떨려요. 그런데 긴장되고 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수십 년을 그 연습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떨리는데 안 떨리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떨리는 분들은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하면 안 떨립니다. 준비하면 안 떨려요. 그런데 발음 연습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보면 볼펜을 입에 물고, 이 얘기 들어본 사람 볼펜을 큰일 났어요. 볼펜을 입에 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볼펜 물고 연습을 해요. 제가 어제도 어느 강의를 들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볼펜을 입에 물고 연습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언어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생 될 때까지
말을 별로 무대에서 스피치를 해보지 못한 것, 말할 때 제일 어려운 것, 또 우리나라 언어 수준이에요. 볼펜을 입에 문다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볼펜을 입에 물었죠. 안 물었죠. 안 물고 스피치를 할 때 어때요? 이건요, 응징의 스피치예요. 이를 안 물고,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스피치예요. 발음은 입을 발음에 따라서 제대로 벌려줘야 정확한 발음이 나옵니다. 아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벌려야 돼요. 동그랗고 크게 이건 의예요. 아보다 좀 더 동그랗게 올려줬죠? 근데 주용 씨는 왜 웃으시는 걸까요? 제 꼴이 그렇네. 자기가 웃겨서 지금 웃는다고 그랬거든요. 아를 제대로 벌려주지 않네요. 웃겨요. 오는 입을 더 오므려. 어는 약간 오므리고 오는 더 오므려요. 입술을 오므려줘요. 오는 여기에서 오므린 입술을 조금 내밀어요. 앞으로. 은은 옆으로 벌려요. 미소 지을 때 이는 더 올려요. 이. 그래서 사람마다 뭐 입의 크기, 볼도 좋은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뭐 얼굴의 크기, 입술의 두께, 입의 벌림 다 달라서 몇 센치로 벌려라는 할 수가 없지만 우의 차이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두어야 자기 말 안에서 발음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스페인의 그 합창단에서 이제 성악가가 한국어 노래를 하는데 발음이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지휘자 보셨어요? 지휘자가 발음을 가르친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면서 그 모음의 차이를 지휘자가 이렇게 모음만 정확하게 해도 외국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 발음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외국인도 저렇게 입을 모음 발음에 맞춰서 딱 하니까 발음이 잘 되잖아요. 이 친구도 스페인 친구더라고요. 그런데 입을 딱 다무신 분들이 참 많으셨고요. 앞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정해서 그 노래의 발음을 정확하게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세요. 그냥 내 생각대로는 벌렸는데 벌린 게 아니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제대로 이 모양을 하고 있는지 하면 발음 금방 좋아질 거예요. 여기 보면 양수늘이라고 되어 있죠. 는 입술 순자죠. 두 입술을 맞부딪혀야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맞부딪히지 않을 때 그리고 외국인들이 발음할 때 이상한 게 바로 요걸 자기네 언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어색한 거거든요. 많이 아나운서 면접할 때 보면 발음이 많이 안 되는 발음 중에 하나가 이 치조음입니다. 이와 이를 스치고 나온 치음. 이게 사랑 그러면 사 하고 바람이 이와 이 사이를 스치고 사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발음을 공기를 잘 내려내지 못했을 때 아랑 사랑이 아니라 아랑이 되거든요. 이게 애기들은 사탕을 못하고 아탕이라고 하죠. 애기들이 성장이 아직 안 돼서 사까지 나오기가 힘들어서요. 그래서 아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발음을 하지 않으면 미성숙하게 들립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되신 분들이 제가 리더들 강의를 하면 사투리를 고치고 싶어요. 사투리 때문에 앞에 나가서 말하기가 뭐 창피해요. 근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투리 고치지 마세요. 고칠 필요 없어요. 사투리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내가 어떻게 전달을 잘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정리하고 거기에 정부지처럼 지금은 다 알아듣지만 잘 못 알아듣는 방언 고치고 좀 천천히 띄어서 읽을 때 읽고 억양을 조금 위아래 오르내림을 조금 죽이고 이 정도 하면 되는 거고요. 요즘에 그런데 왜 청소년들 왜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끌어요. 근데요 제가요 이거 사고 싶은데요 끌다가 올리기 그랬는데 우리가 그랬거든요. 제가 흉내를 좀 잘 못 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청소년들 전철 안에서 들으면 저는 막 너무 막 몸소리가 쥐죠. 근데 자기들끼리는 괜찮은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친구를 부르면 괜찮은데 이렇게 무대에서 정중하게 리더로서 말할 때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집중력과 그다음에 편안함이 없어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좀 빨리 하면은 되게 유창해져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얘기하다가도 너무 빠르면 뭔가가 탈락되니까 빠르게 느리게 이런 조절이나 이렇게 계속 빠르게 하면요 이 발음이 잘 빠져요. 계속 느리면 답답해요. 대화할 때 낭독할 때 좀 빨라지는구나. TV 뉴스는 좀 더 빠르구나. 라디오 뉴스는 더 빠르게 하네. 이게 왜냐면 집중이 상대의 배려예요. 상대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한테 유치원 선생님의 특유의 어조가 있죠. 오늘은 쉬어요. 그래서 오늘은 놀이는 마당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같이 해요. 어때요? 짧아요. 단어. 짝짝 문장을 끊죠. 그리고 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이 집중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말을 짧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수업 시간도 다 여러분의 집중 능력에 따라서 정해진 거거든요. 무대에 올라갈 때 일단 떨려요 말 머릿속에 그 말이 생각날 때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해주세요. 떨리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안 해보던 거 하려니까 막 호흡이 빨라져가지고 쿵닥쿵닥 하는 거거든요. 이 호흡을 정상으로 늦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호흡을 해서 빨라지는 호흡을 좀 늦춰주는 거죠. 우리는 말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배와 가슴과 입과 코를 같이 그런데 입과 코를 살짝 열어서 호흡을 소리나지 않게 들이마시. 이건 센 호흡이잖아요. 소리나지 않게. 멈추세요. 들이마신 시간만큼 소리나지 않게 내주세요. 네. 지금 이 눈빛이 위에 있는 이 지금 아나운서인데 위에 있는 눈빛이 무슨 뉴스를 전하는 것 같아요? 날씨. 날씨. 어떤 날씨? 맑은 날씨. 맑은 날씨. 밑에 있는 눈은? 내가 아까 봤어. 내가 화면을 이거 잘못 들어가고 하나 넘어갔어. 뺑소니. 뺑소니 사고. 그래서 두 명이 이제 치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라는 뉴스인데 그 아까 맑은 날씨를 하는 그 뉴스는 두 자매가 살해됐다는 뉴스예요.
입술을 저렇게 안 그리고 입은 안 웃었는데 눈이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안 웃어도 눈이 웃고 있으면 머리가 생각이 웃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강의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중점이 둔 건 실습과 경험입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해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니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으면 그 조로의 위치, 뭐 발성, 발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은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춰야 하고 질문을 하는 스피치 능력을 갖춰야 하고 어휘 실력과 비판적 읽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모든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그것이 표현되는 데는 지금까지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요소이죠. 능력이 속에 아무리 갇혀 있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는 그 능력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토론할 때도 정확하게 스피치의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같이 토론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그냥 너무 지루하게 하면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 시간 안에 요 분위기에 맞게 어떤 톤과 어떤 발음 발성으로 어떤 속도로 해야 되는지 그래야 토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집중하고 내 의견에 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저 안내견 훈련시키는 분이 키링이 안내견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워서 허락 안 받고 그냥 찍었어요. 모르시겠죠? 알아도 얘기하지 마세요. 이 키링은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피겨스케이팅 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저희 딸이 피겨스케이팅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 가방에는 저 키링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꾸미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표준화의 정의는 교양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앞으로 전문적인 영역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전문 용어,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전문 영역끼리는 당연히 써야 되는 전문 용어지만 우리가 일반들에게 얘기할 때는 가능한 쉬어야 된다. 왜냐하면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쓰면 소통이 안 되면 말 하나만 하죠. 우리는 소통이 목적이거든요. 스피치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의 기준인데요. 시청자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의 경어를 제가 써야 하고요. 여러분은 저한테 얘기할 때 저를 중심으로 경어를 쓰셔야 돼요. 제가 오늘 리더십 스쿨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태석 신부의 정신을 담는 그런 리더십 스쿨이 이 정도로 합니다. 제가요, 이태석 신부의 그 진지하고 사랑에 넘치는 그렇게 많이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듣다가 지쳐요. 간단한 수식어. 그리고 하여서는 문어체, 해선 구어체, 말을 할 때 우리는 구어체를 써야 하는 거. 여기 제가 사례를 조금 넣었어요. 장애나 이런 멸시하거나 자극하는 표현들 예를 들었는데 이런 단어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강의에 시간 못 맞추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명강의는요. 정확하게 시작해서 정확하게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명강의는 뭔지 아세요? 휴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분 동안 두 분의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반도 안 되게 그 시간 안에 다 끝내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맞추셨을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해요. 그걸 예상하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생방송을 저는 평생 뉴스이기 때문에 생방송을 했잖아요. 생방송에는 준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라는 것이 뭐에 익었어요. 준비를 할 때 이미 강의를 가면 어떤 상황이든 저한테 완벽하게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준비할 때 여기서 시간을 좀 절약하자, 여기서 늘리자, 그런 저의 계산이 있습니다. 제가 연습과 경험을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연습도 안 해보셨고
해보지도 않아서 쉽지가 않아요.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휴대폰 너무 연습하기 좋아요. 항상 휴대폰 놓고요. 찍어가면서 연습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훌륭한 강사신 잘 아는 분은 제가 좀 터치를 해드렸어요. 말씀하실 때 자꾸 혀를 내밀지 마셔라. 사람들이 자꾸 그 혀로 시선이 간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전달이 잘 안 된다. 본인이 혀를 내밀는지 모르셨대요. 그렇게 수많은 강의를 다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찍어보면 내가 눈을 깜빡거리는지 코를 벌렁거리는지 나도 모르는 내가 목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보이실 거예요. 왜 아나운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신 계기 같은 거? 아나운서가 된 계기는 아나운서가 안 되려고 하다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자라온 모든 환경이 저를 아나운서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요즘은 괜찮아요. 옛날에는 서울 사람만 안 뽑았어요. 지금은 다들 표준어를 잘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항상 아나운서의 라디오 뉴스를 틀어놓고 사셨다는 거.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손을 못 드는 수줍은 아이였는데 제가 너무 엄마 나는 발표를 못할 때 질문을 못하겠어 막 애들이 먼저 막 손들어서 저희 어머님이 그러면 애들이 막 손들어서 시끄러운 거에 묻혀갖고 제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오늘은 선생님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일어나서 해봐. 저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음부터는 모두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제가 발표했습니다 라고 하고 해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발표를 잘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저를 방송하는 어린이로 뽑아서 매일 아침에 요즘은 방송이 일반화됐지만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처음으로 방송하는 그 장비를 사셔서 매일 아침 제가 이야기를 읽어줬어요.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저는 역설로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강의하거든요. 꿈은요, 꾸는 동안에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생긴 역량으로 자기 미래를 가져가는 것이지 꿈을 꾸는 것에 그 목표만 두고 달려간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교수를 꿈꾸면서 달려오다가 여러 가지 역량을 키우다 제가 예전부터 키워오는 역량이 발휘가 된 거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분들은 아나운서가 꿈이다라고 하는 분에게 아나운서 준비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나운서만 준비하다가 아나운서 시험을 보는 그런 많은 역량들을 준비를 못해서 방송은 지금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는데 과정을 못 넘어간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꿈이 있어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과정에서 자기를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 짓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저한테 따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존경과 신뢰를 얻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유영미 아나운서의 강연 내용 중 가슴 깊이 와닿는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진심, 배려, 끊임없는 노력.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수한 PD 공감 36.5에서는 앞으로도 이태석 리더십 스쿨의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아직은 홍보가 좀 잘 안 돼서 그런지 구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반가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 현장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이 화면은 바로 어제죠. 화성에 있는 동탄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고 하자 학생들에게 좀
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공감 36.5 채널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내용도 참 재밌습니다. 구수환 PD님이 영상 보고 구수한 간식 받자. 그리고 자극적인 콘텐츠에서 벗어나서 건전하고 의미 있는 영상을 경험하자.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요. 저희 방송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보내신 문자 메시지 있죠. 그 메시지가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잠깐 볼까요? 감독님,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 유튜브 채널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던가 봐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이 학교에서 강연을 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올 1월 달에 강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그 강연 내용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SNS에 이런 이 채널을 알리는 내용을 올렸는데요. 근데 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 중에 요 제일 마지막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애들이 너무 기특하지요? 정말 이뻐 죽겠습니다. 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구수한 PD의 공감 36.5 오늘이 4번째 방송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정말 감동 있고 또 특히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 많이 사례 발굴을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